아니, 한 정당 안에 대통령이 3명이나 있다고요?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, 바로 지금 한국 진보 진영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권력투쟁에 관한 겁니다. 자,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. 한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이게 지금 돌아가는 판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. 그러니까 이 3명의 대통령이란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누가, 어떻게, 또 왜 이렇게 맞서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내부로부터의 도전입니다. 이 엄청난 균열의 시작, 그 첫 신호가 어디서 왔을까요? 놀랍게도 무슨 거창한 정책 토론회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. 바로 여론조사, 그러니까 민심을 보여주는 그 숫자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최근에 나온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, 결과가 심상치가 않아요.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상위권에 딱 오른 사람들이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오히려 그의 잠재적인 라이벌들이었죠. 이건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, 여러분. 보세요. 바로 이 그래프에 나오는 숫자들, 이게 그 증거입니다. 조국, 그리고 정청래,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 키워드는 경쟁자들, 그리고 킹메이커입니다. 이 여론조사 속 숫자들, 이게 그냥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어요. 그 뒤에는요, 실제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고 또 그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킹메이커가 존재했습니다. 지금 판을 딱 보면요, 당이 크게 두 갈래로 쪼개지고 있는 모습이에요. 한쪽은 당연히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, 그리고 다른 한쪽은 조국, 정청래,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하나로 묶이는 뭐랄까 반-이재명 연합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구도에서 절대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언론인 김어준 씨죠. 이분은 직접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판 자체를 흔드는 바로 그 킹메이커예요. 이 도전자 그룹의 핵심적인 후원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그 영향력이 도대체 얼마나 세냐고요? 이 사건 하나만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. 당 지도부 선거가 있었는데 김어준 씨가 지지했던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밀어주던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. 이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정말 뼈아픈 정치적인 패배라고 할 수 있죠. 자, 세 번째 국면은 입법 전쟁입니다. 이제 이 내부의 힘겨루기가 물밑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. 국회 한복판으로 무대를 옮겨서 국가 정책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꽝 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. 사건의 발단은 아주 논란이 많았던 특검법 3개였어요. 여야가 진짜 힘들게 합의를 봤거든요.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 모든 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죠. 근데 이게 바로 더 큰 내부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딱 하루 만에 이 모든 합의가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. 이 판을 뒤엎은 사람이 누구냐?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이었고요. 그리고 그 뒤에는 역시나 킹메이커, 김어준 씨가 있었다는 분석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이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는요, 당 지도부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. 특히 이 합의를 힘들게 만들어낸 이재명 대표 측 원내대표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긴 꼴이 됐죠. 배신감에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해요. 한마디로 리더십의 정면으로 스크래치가 난 순간이었던 겁니다. 네 번째, 구세력의 등판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갈등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. 마침내 이 당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, 바로 전직 대통령까지 이 싸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. 네,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움직인 겁니다. 누구를 만났냐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어요. 근데 이 만남, 이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이고 상징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이었던 거죠. 이게 뭐 우연히 차나 한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만남은 의도적으로 언론에 다 공개가 됐어요. 마치 자, 다들 보세요 하는 것처럼 아주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 만남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의 당 지도부에 맞서고 있는 세력 편에 섰다는 신호로 해석됐다는 거죠.
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받은 셈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당권 투쟁.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?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? 이건 결국 당의 컨트롤 타워, 그러니까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벌이는 정말 치열한 싸움,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. 한번 정리해볼까요? 이 싸움은 정말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. 여론조사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언론인을 내세운 대리전으로 번지고 국회에서 입법 전쟁으로 격화되더니 마침내는 전직 대통령까지 상징적으로 참전하는 그림으로 이어진 거죠. 결국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말, 3명의 대통령.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하나의 당 안에 서로 다른 힘을 가진 3개의 권력 중심이 존재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영향력을 다투는 그런 분열된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이런 치열한 내부 싸움 끝에 남은 건 뭘까요? 바로 깊은 불확실성입니다. 과연 대한민국 최대 진보 정당은 이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한 팀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어쩌면 이 3명의 대통령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된 건 아닐까요?